새벽 3시 응급실을 뛰어가던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함께 분식집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제 앞에는 생사를 오가는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간호사 정우로서 이곳에서 또 하루를 시작해야 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폭도가 길게 뻗어 있었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정우야, 분식집에 불이 났어.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병원 일이 먼저야. 어머니가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간호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트를 정리하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응급실 입구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환자를 맞으러 나갔어요. 들것 위의 환자는 의식을 잃은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구급대원이 설명했습니다. 혈압과 맥박부터 재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환자의 손목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혈압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저는 응급처치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하은이 처치실로 들어왔어요. 서하은은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내과 의사였습니다. 하은의 침착한 목소리가 응급실에 안정감을 가져다 줬어요.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은이 물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수술실 준비하겠습니다. 하은이 지시했습니다. 저는 하은과 함께 환자를 수술실로 옮겼어요. 복도를 지나며 하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수술이 시작되자 저는 하은 옆에서 기구를 건네며 보조했습니다. 수술용 조명이 밝게 비추는 가운데 하은의 숙련된 손놀림을 지켜봤어요. 각종 의료기기 소리가 생명의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환자가 회복실로 옮겨지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물함에서 개인 소지품을 챙기며 서둘렀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병원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피부를 스치며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분식집 화재 소식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착한 곳에서 본 분식집은 새까맣게 탄 채로 연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타버린 간판과 부서진 유리창이 참담한 현실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제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정우야, 다 탔어.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병원 일과 가족 사이에서 저는 늘 이런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다짐했어요. 2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다고 말이죠. 서하은 며칠 후 병원에서 하은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은은 환자 차트를 검토하며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하은의 옆모습을 비쳤습니다. 정우 씨,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하은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은이 환자 보호자와 상담할 때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이 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서자 환자의 아들이 하은에게 고개를 숙이며 애원하고 있었어요. 치료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퇴원시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로는 퇴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답답해했습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하은이 강조했습니다. 저는 하은의 원칙적인 모습에 감탄했어요.
하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강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계속 사정하자 하은이 의료진 상담을 통해 치료비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차가운 듯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복도에서 하은과 마주쳤어요. 하은이 커피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고 있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에 스며들었어요. 하은이 저에게도 커피 한 잔을 건네줬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이 차가웠던 손을 녹여줬어요. 정우 씨는 왜 간호사가 되었나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사람을 돕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와 같은 이유네요. 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하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 차가워 보였던 하은에게서 인간적인 면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응급실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진에게 폭언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하며 물러서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시고 치료받으세요. 제가 환자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간호사 주제에 뭘 안다고? 환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은이 나타나서 환자 앞에 당당히 섰어요. 하은의 단호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치료를 거부하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의사면 다야 뭐 대단해. 환자가 비아냥댔습니다. 저희는 환자를 치료할 뿐입니다. 하은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결국 환자가 조용해지며 치료를 받았어요. 하은의 프로페셔널한 대처에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처치가 끝난 후 하은과 저는 간호사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하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우 씨는 참 의젓하시네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간호사라고 무시당할 필요 없어요. 하은이 격려했습니다. 하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간호사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은이 저를 동료로 인정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은 생각이 계속 났어요. 능력 있고 당당한 하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하은에게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하은과 만났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화분의 꽃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은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하은 씨를 좋아합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고백했습니다. 하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기며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정우 씨 마음은 고맙지만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집안도 다릅니다. 하은이 선을 그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하은의 솔직한 대답을 존중했어요. 하은은 명문의대를 나온 엘리트 의사였고 저는 전문대 출신 간호사였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은이 미안해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시 풍경이 쓸쓸해 보였어요. 거절당한 마음이 아팠지만 하은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하은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하은은 저를 의식하며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업무적인 대화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차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은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어요. 하은의 차가워진 태도가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은이 다가왔어요. 하은이 제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 씨, 저희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하은이 걱정했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좋은 동료로 지내면 안 될까요? 하은이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제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은의 진심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분식집 복구 현장에 들렀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정리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탄 냄새가 여전히 코를 찔렀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생 많은 우리 아들.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불에 탄 잔해를 치우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어머니의 손이 거칠어진 게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식집 복구 비용과 하은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밤늦게까지 정리 작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하은의 거절이 상처가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병원에 새로운 의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의 그는 명문대 의대 출신의 집안도 좋은 엘리트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자신감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새로 오신 김도윤 선생님입니다. 원장이 소개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인사했습니다. 도윤의 첫 인상은 완벽해 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 명문가 출신이라는 소문이 금세 병원에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의사들이 도윤을 중심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윤이 하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하은 선생님, 같이 점심 드실까요?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하은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하은에게 접근해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꽃다발을 선물하기도 하고 비싼 카페에서 커피를 사오기도 했어요. 일주일 후 도윤이 저에게 직접 다가왔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도윤이 들어왔어요. 간호사 정우 씨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은 선생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들었는데요. 도윤이 탐색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날카로워 보였어요. 저를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업무상 협조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도윤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도윤이 병원장실에서 나온 후 간호부장이 저를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정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간호부장이 물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간호부장이 조언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윤이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도윤과 다른 의사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휴게실 앞을 지나가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와 결혼하면 병원 망신이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요즘엔 그런 일도 있던데요. 다른 의사가 답했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도윤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도윤의 생각이 역겨웠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과 우연히 지하주차장에서 마주쳤어요. 하은이 차 키를 찾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계속 괴롭히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신 건 아닌가요? 제가 걱정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은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도윤의 구애와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윤이 하은의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해서 만날 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하은의 표정이 더욱 굳어 보였습니다. 도윤의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하은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괜찮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연락이 와서요. 하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위로했습니다. 그날부터 하은과 도윤 사이의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병원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분식집 화재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복구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탄 냄새가 아직도 가게 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정우야, 돈이 많이 부족하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저를 키우기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였는데 이런 어려움까지 겪게 해드리는 게 죄송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어요. 병원 일이 끝난 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건설 현장 야간 작업을 발견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밤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첫날 현장에 갔을 때 시멘트 냄새와 기계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처음이세요. 현장 감독이 물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힘든 일이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감독이 조언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하고 병원으로 출근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어머니 분식집 복구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하은이 제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피곤에 지쳐 업무 중에 실수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우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요. 하은이 걱정했습니다. 하은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사정을 털어놓기는 어려웠어요. 간호사 월급만으로는 분식집 복구비를 마련할 수 없다는 현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한편 도윤은 여전히 하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식사를 제안하고 값비싼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은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좋은 곳에 가시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려워요. 하은이 거절했습니다. 주말에는 어떠세요? 도윤이 계속 제안했습니다. 하은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였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도윤이 하은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다며 연락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집안 배경과 경제력으로 하은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피가 나고 아팠지만 참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절뚝거리며 걷는 제 모습을 하은이 보았습니다. 하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다리를 다치셨나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넘어져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치료받으세요. 하은이 권했습니다. 하은이 직접 제 상처를 소독해주며 밴드를 붙여줬어요. 하은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어 보여요. 하은이 걱정했습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하은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은이 저를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분식집 앞에 서서 복구 계획을 세웠어요. 새로 설치해야 할 주방 기구들과 인테리어 비용을 계산해보니 아직도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곧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격려했습니다. 나 때문에 미안하다. 어머니가 죄송해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드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은에 대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한 달 후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의료재단에서 제가 받았던 장학금 내역을 조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 행정실에서 저를 부르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우 씨 장학금이 우리 재단에서 나갔네요. 행정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놀라며 답했습니다. 하은 선생님 아버님 재단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은의 아버지 돈으로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인연이었어요. 그날 오후 하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병원 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며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정우군이군요. 하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하죠. 하은 아버지가 제안하셨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은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 돈으로 키운 아이가 우리 집 사위라니. 하은 아버지가 냉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군요. 하은 아버지가 비웃으셨습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때는 단순히 성적이 우수해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은이와는 만나지 마세요. 하은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은 씨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반박했습니다. 집안이 다른데 무슨 마음이겠어요. 하은 아버지가 일축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병원 옥상에서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 재단 장학금이었다니. 하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해명했습니다. 이상한 인연이네요. 하은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은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은이 다짐했습니다. 하은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주는 힘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하은이 저를 받아들여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하은의 아버지가 병원 이사회에서 제 근무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호부장이 저를 불러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최근 야간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로가 업무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정우야, 요즘 실수가 많다고 하더라. 간호부장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돼. 간호부장이 경고했습니다. 그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일했지만 압박감은 계속되었어요. 도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저를 견제했습니다. 간호사가 분수를 모르는군요. 도윤이 다른 의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죠. 도윤이 비아냥댔습니다. 도윤의 노골적인 견제에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은을 위해서라도 감정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제가 하은과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장학금 사실까지 알려지니 더욱 초라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하은이 제 손을 잡아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시련쯤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새벽,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년 남성이었어요. 들것에서 환자를 옮기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은의 아버지였거든요. 뇌졸중 의심 환자입니다. 구급대원이 보고했습니다. 즉시 CT 촬영하겠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하은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10분 후 하은이 급하게 뛰어와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하은이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의식이 없으십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T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은이 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평소 강한 모습만 보여줬던 하은의 약한 면을 처음 봤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은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며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제가 위로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은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저는 하은과 함께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복도에 앉아서 하은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하은이 제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울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거예요. 제가 격려했습니다. 무서워요. 하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다독여줬습니다. 6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하은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각종 모니터에 연결된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간병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은이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고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근무가 끝나면 중환자실에서 하은 아버지를 돌봤어요. 체위 변경을 해드리고 입안을 닦아드리며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하은 어머니도 병원에 오셔서 제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점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간호사 일도 힘들 텐데. 하은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밤새 중환자실에서 지키며 하은 아버지의 상태를 살폈어요. 체온을 재고 수액 상태를 확인하며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최선을 다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 하은 아버지가 잠깐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즉시 하은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제가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하은이 도착했을 때 하은 아버지는 다시 잠드셨지만 의식이 돌아온다는 좋은 신호였어요. 의료진도 회복이 빠르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주일 후 하은 아버지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처음 눈을 뜨신 하은 아버지는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하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간병을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간호사 사위가 무슨? 하은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은 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은 어머니가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하은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긴 후였습니다. 하은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된 후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병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을 때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은 아버지의 표정이 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정우군. 하은 아버지가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어요. 하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뜻밖의 말씀에 놀랐어요. 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하은 아버지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은 아버지가 인정하셨습니다. 하은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람은 직업이나 집안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하는 거구나. 하은 아버지가 깨달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동하며 답했습니다. 하은이를 부탁합니다. 하은 아버지가 부탁하셨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그토록 반대하시던 하은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다음 날 하은에게 아버지와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하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쁘게 답했습니다. 꿈 같은 일이네요. 하은이 감격했습니다. 그날부터 하은 가족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은 어머니도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도윤은 하은 아버지의 태도 변화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 배경으로 저를 압박할 수 없게 된 거죠. 이해할 수 없네요. 도윤이 다른 의사에게 투덜댔습니다. 사람 마음이 바뀐 건 어떻게 해요? 동료가 답했습니다. 집안도 안 맞는데 말이죠. 도윤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도윤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하은 아버지가 인정한 상황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은과 저는 정식으로 연인 관계를 공개했어요. 병원 동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어요. 축하합니다. 간호부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과 제가 함께 답했습니다. 좋은 짝을 만났네요.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하은과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꿈 같아요. 하은이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해야겠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은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분식집 복구 작업을 하시던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네. 어머니가 만족해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니 더욱 뿌듯했어요. 가족의 축복과 하은의 사랑을 모두 얻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하은과 저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은 아버지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르자고 제안하셨지만 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원했어요. 병원 예배당에서 소박하게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 예배당이 좋겠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의미 있는 장소죠. 하은 아버지가 이해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 분식집 복구도 거의 마무리되었어요. 새로 단장한 가게가 예전보다 깔끔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안심이었어요. 새 출발이구나. 어머니가 감격하셨습니다. 더 잘 될 거예요. 제가 격려했습니다. 결혼식 음식은 우리가 준비하자. 어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결혼식 당일 병원 예배당에는 가족과 동료들만 모였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하은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간단한 부케를 든 하은의 모습에 감동했어요. 예쁘세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하은이 수줍게 답했습니다. 목사님이 결혼 서약을 받으시는 동안 가슴이 벅찼어요. 하은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정욱은 하은 양을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은 양 정욱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겠습니까?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은이 답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감동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어요. 하은 아버지가 축사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해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기 바랍니다. 하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음식으로 소박한 피로연을 했어요.
분식집에서 만든 떡볶이와 김밥이 맛있었습니다. 병원 동료들도 즐겁게 축하해 줬어요. 정말 맛있네요. 하은이 어머니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맛에 맞아서 다행이다.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들어주세요. 하은이 부탁했습니다. 도윤도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줬어요. 비록 경쟁자였지만 신사적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의 축하가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서 고마웠어요. 이제 모든 갈등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은과 저는 병원 옥상에 잠깐 올라갔어요. 처음 고백했던 그 장소에서 부부가 된 감회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처음 고백하셨죠? 하은이 추억했습니다. 거절당했던 곳이기도 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요. 하은이 사과했습니다. 이제 행복하니까 괜찮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그려봤어요. 하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하은과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꾸리며 살고 있어요.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예전보다 설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하은이 남긴 메모가 신발장 위에 붙어 있었어요. 하은은 낮 근무라 제가 들어올 때는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메모에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지만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은의 정성 어린 마음이 느껴져서 행복했습니다.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니 하은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잠든 하은의 얼굴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고 집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서 행복했어요. 어머니 분식집도 예전보다 장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후 단골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정우야, 하은이한테 고마우니까 잘해라. 어머니가 당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으니 복이 많다. 어머니가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은 아버지도 이제는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 주셨어요. 가끔 병원에 오셔서 안부를 묻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처음 반대하셨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지셨어요. 정우군,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하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은이가 행복해 보여서 기쁘네. 하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하은과 저는 좋은 동료이자 부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부럽네요. 직장에서 만난 사랑. 간호사 동료가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죠. 제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동료가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은과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병원 근처 공원을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는 언제쯤 가질까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하은 씨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요. 제가 답했습니다. 병원 일도 계속하고 싶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지지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저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하은이 감기에 걸려서 며칠 쉬게 되었어요. 제가 간병을 하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미음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드리며 세심하게 보살폈어요. 고마워요. 하은이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할 일이잖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하은을 돌보며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요일에는 어머니 분식집에 함께 가서 도움을 드렸어요. 하은이 홀서빙을 하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가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일까지 도와주니 고맙다. 어머니가 하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에요. 하은이 답했습니다. 우리 정우가 복이 많아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둘이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은과 함께라서 특별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매일 이런 날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요. 하은이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하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며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근무를 나가면서 현관에 메모를 남겼어요. 하은이 일어나서 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제가 적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뒤돌아보니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은이 일어나서 제 메모를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오늘도 환자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에 보람을 느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점심시간에 하은과 마주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일상의 행복이었어요. 오늘 메모 고마웠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제 진심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있어서 매일이 감사해요. 하은이 고백했습니다. 그날 오후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어요. 하은과 함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하고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의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잘하셨어요. 하은이 제게 말했습니다. 하은 씨도 수고하셨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 좋은 팀이에요. 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서 작은 꽃다발을 샀어요.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하은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꽃을 건네니 하은이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하은의 환한 미소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그냥 고마워서요. 제가 답했습니다. 매일이 선물 같아요. 하은이 감동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준비하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근무죠. 하은이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다녀요. 하은이 당부했습니다. 잠들기 전 하은과 함께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주말에는 어머니를 뵙고 하은 부모님께도 안부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하은은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제가 움직이는 소리에 살짝 눈을 떴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하은이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푹 주무세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봤어요. 처음 하은에게 고백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새벽 길에서 하은이 남긴 마지막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사랑은 때로 흔들리고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지켜내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은과 저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해줬어요. 앞으로도 이 사랑을 소중히 지켜나가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것입니다.